광도와 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모니터의 밝기로 휘도를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모니터와 B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A의 모니터의 광도는 각도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B의 모니터의 경우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A, B, C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니터가 밝고 어떤 모니터가 어두운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각도에서 동일한 밝기의 모니터를 설계하고 싶다.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밝기의 모니터가 좋겠죠. 다음의 모니터에서 A, B, C 방향에서 나오는 광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휘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장 밝고 C가 가장 어둡다라는 답은 광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답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A, B, C의 휘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과연 맞을까요? 혹은 A가 가장 어둡고 C가 가장 밝게 될까요? 자, C가 보는 모니터의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줄어들었죠. 근데 광도는 동일합니다. 자, 예로 글루브를 씌운 두 광원이 있습니다. 나오는 광속은 동일하지만 표면의 휘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밑의 글루브가 작은 경우에 휘도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A의 모니터의 밝기가 가장 어둡고 C가 가장 밝게 될 것입니다. ABC의 광도가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낮을 때 이때의 사람이 느끼는 휘도는 어떻게 되느냐? A와 B와 C의 광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도와 휘도의 관계의 식은 광도를 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가지는 것을 휘도라고 하며 이 휘도가 사람이 느끼는 밝기가 됩니다. 구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강속을 가지는 램프에 글루브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것의 휘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각은 원의 면적을 반지름의 자성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9의 경우에 입체각 스테라디안은 4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광속을 4파이로 나누면 광도가 됩니다. 또는 4파이를 광도에 곱하면 광속이 됩니다. 이러한 LED 전구는 반원이죠. 그리고 지금 글루브를 씌워놨을 때 글루브를 쳐다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전체 글루브의 밝기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불투명한 확산판을 끼워 넣어서 전체의 휘도가 균일하게 보이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광속 발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속 발산도는 F를 면적에다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R이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가 광속을 4파이 I 광도라고 하고 A 면적을 4파이 R의 자성으로 대입을 해서 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광도는 거리에 대해서 자성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식은 조도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광속 발산도라는 것은 조도의 개념과 유사한데 단지 광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속 발산도는 즉 조도와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에 이 글루브가 씌워졌을 때의 휘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글루브가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알맞은 전구이냐라고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확산을 가지는 휘도 부분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두형면의 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의 경우 지금 구를 반을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구의 경우 2파이 R이 되며 입체각은 2파이가 되죠. 원의 경우에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지 원입니다. 그래서 파이 R의 자성이 됩니다. 이 각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지만 사람 눈에는 어차피 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B는 투영된 면적 파이 R의 자성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형의 전구는 광도는 파이 R의 자성을 휘도에 곱해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형 전구의 휘도는 광도와 그 원의 면적을 나눈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의 면적과 휘도를 곱하면 광도가 됩니다. 원의 휘도와 면적을 곱하면 다시 광도가 됩니다. 발산도와 휘도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산도는 파이 곱하기 휘도가 됩니다. R은 파이 곱하기 B라는 단순한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을 그냥 해두면 되겠습니다. 광도와의 휘도와의 관계를 수식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 F는 4파이 스테라디안으로 나누면 광도가 됩니다. 이 나눈 광도를 다시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휘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광도와 휘도를 바로 연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발산도와 휘도, 광도와 휘도 관계는 그냥 한번 이런 수식이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원의 형태에 따른 광속과 광도의 변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완전 확산 상태, 확산판을 넣어서 어떠한 면을 어떠한 각도에서 쳐다보아도 동일한 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완전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할 때 광속과 광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광원과 방구광원이 있습니다. 구광원의 면적인 경우에 4파이 R의 자성이 되고 방구의 경우 2파이 R의 자성이 푸른색의 그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입체각은 4파이가 되고 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광속 F는 4파이 I, 방구광원의 경우에 F는 2파이 I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 세타각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2파이에 1 코사인 세타 R의 자성이 이 다음과 같은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은 중적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R의 자성, 그의 자성에 비례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면적은 사인 세타의 이 각에 대해서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0에서 세타만큼을 이 수식을 적분을 하게 되며 파이는 360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파이로 회전하는 적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인의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며 0에서 세타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0일 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합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0에서 2파이를 적분하게 되면 우리는 2파이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R의 자성으로 수식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평판 1의 경우에 2파이 1 코사인 세타가 우리 입체각이 되며 형광등의 경우에 파이의 자성입니다. 그 다음에 광속은 파이의 자성 곱하기 광속이 됩니다. 이 두 수식은 좀 유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암기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2파이 1 코사인 세타의 수식이 세타가 90도일 경우, 세타가 지금 90도죠. 90도일 경우 코사인 세타는 0입니다. 따라서 2파이가 되죠. 지금 반고광원의 경우에 2파이가 되고, 다음 코사인 세타가 180일 때 2파이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구광원은 4파이입니다. 온도 복사에 얘는 태양, 백열 등 할로겐이 있습니다. 이와 상반된 의미로 루미네센스가 있습니다. 온도 복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한 가지는 스테판 볼츠의 법칙이고 하나는 빈의 변이의 법칙입니다. 스테판 볼츠를 살펴보겠습니다.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W는 절제 에너지 T의 켈빈 단위죠. 의 4제곱이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사성으로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흑체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혹은 모든 열로 발생되는 에너지를 빛으로 밖으로 방출한다라는 그 물체가 흑체입니다. 따라서 또 조건이 있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줄입니다. 줄을 단위 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에너지 W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W/m 스퀘어 미터죠. 빈의 법칙은 파장은, 이때 흑체에서 나오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대해서 반비례하여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태양이 에너지가 더 세져야 되겠죠. 근데 왜 파장은 줄어들까요? 파장이 가지는 에너지는 파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파장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파장이 떨어지고 파장의 에너지는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색의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의 온도는 약 5400 정도의 색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500이라고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구름이 끼면 조금 청색의 기운이 약간 돌아서 색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5500 정도의 켈빈의 백색을 느끼게 됩니다. 색 온도를 보면 5000 정도나 5500에서 굉장히 밝은 색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좀 푸른색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6000K나 6500K를 우리가 선호하게 됩니다. 촛불인 경우에 약 2000켈빈, 백열 전구의 경우에 2800, 할로겐 전구 같은 경우에는 3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원들은 온도 복사를 이용한 광원들입니다. 형광등의 경우, 형광등 백색의 경우 4000 정도죠. 이거는 실제로 노란색에 가깝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뉴트럴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할로겐 같은 경우에 웜라이트 3000 정도죠. 그래서 웜라이트의 그 형광등을 사면 노란색이 나오고, 백색의 경우에도 조금 노란색이 띈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완전히 흰색의 경우에 주광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색이 완전 흰색이 아니고 주광색이 흰색으로 데이라이트라고 부르며 백색은 뉴트럴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기호가 N, D는 주광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색온도는 약 5000, 백색의 경우에 약 4000에서 4500, 4000에서 4500이 뉴트럴 라이트고 데이라이트는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 5000에서 6000 정도를 데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살 때 N은 백색, 주광색은 D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전등 종류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열등은 온도 복사의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형광등, 고압성 등은 방전을 이용을 합니다. 이러한 전등을 루미네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열등의 경우 7에서 22 루멘/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는 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간에 따라 단위는 초입니다. 나누면 방사속이 됩니다. 이것을 시감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루멘으로 나타내고 줄 퍼 세컨 또는 와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등을 켜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해주며 와트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단위죠. 그래서 광효율은 루멘/와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와트를 집어넣으니까 몇 루멘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의 비로 출력은 루멘이고 입력은 와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광효율 이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효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열등은 약 15 루멘/와트이고 형광등은 90에서 110 정도의 100의 루멘/와트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압방전등의 경우 100에서 160, 한 130 정도의 루멘/와트, 광효율이 굉장히 높죠. 형광등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고, 수은등, 고압 수은등입니다. 고압 수은등의 경우 백열등의 경우에 두세 배 정도 이상의 광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은 고압 수은등에 비해서는 조금 더 향상된 루멘/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열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열등은 나사형 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켓을 E26이라는 소켓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낮은 숫자는 소켓의 크기가 좀 작은 소켓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백열 전구 필라멘트 선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지지물을 앵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리브텐이라는 금속을 사용을 합니다. 도입선은 두배선, 필라멘트로는 텅스턴을 사용을 합니다. 가스로는 아르곤 플러스 질소를 혼합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형광등의 경우 굉장히 높은 광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LED 등이 도입이 돼서 약 100루멘/와트의 광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 등은 따라서 형광등을 대체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수명이 굉장히 LED가 길기 때문에 가격 대비 형광등을 보다는 비싸지만은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글루우 방전을 이용을 합니다. 자외선 영역을 발생시킵니다. 파장의 크기는 약 250나노미터이고 이러한 발생된 자외선이 형광물질에 도달하게 되어서 과시광으로 다시 변환되어서 발광을 하게 됩니다. 형광등 자체는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 자체는 고효율이고 열 방사가 작습니다. 수명이 6000시간 정도로 매우 길고
그다음 스펙트럼은 연색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백열등이나 동일하게 복사열 방식을 이용을 하지만은 형광등의 경우에 방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불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발광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 기준에서 우리가 형광등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좀 감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압수온등. 고압수온등은 도로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봉입되어 있고 아크 방전입니다. 글로브 방전보다는 아크 방전이 좀 더 강한 방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자외선 영역에 그 양의 입자들이 양이온들이 나와서 그 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불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그 고압수온등 도로의 가로등은 고압수온등을 사용을 하게 되면 노란색의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압 나트륨 등의 경우는 터널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터널, 요즘 터널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으로 많이 대체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 터널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노란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파장, 한 파장만 가집니다. 고압수온등은 그래도 노랗지만 색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밤에 그 도로가에 있는 그 등 밑을 지나가면 그래도 색이 관찰이 되죠. 하지만 저압 나트륨 등의 경우에 단색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전혀 색깔을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개등이 여러분 그 자동차에 달린 안개등이 굉장히 노랗죠. 그래서 노란 등은 투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성이라는 것은 그 밝고 어두운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군부대 밖에 그 철책 이런 부분에 그 저압 나트륨 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림자만으로 사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나트륨 등은 그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은 고압수온 등을 이용을 합니다. 금속 할로겐 화합물을 봉입을 하여 메탈 할라이드 등을 만드는데 연쇄성과 효율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고압 나트륨 등은 밤에 이제 도로에서 사람의 옷색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연색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 가지기 때문에 연색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 효율도 약 뭐 최대를 치면 한 50 정도에서 7, 80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효율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은 그 오징어 잡이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전등의 특징은 그 기체 자체가 불활성이고 원래 도전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전압을 갖다가 인가를 함으로써 기체가 이온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일어나면 도전성을 가지게 되고 그 도전성 때문에 저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220용 전구를 방전을 개시를 할 때는 약간 높은 전압을 줘서 방전을 개시시키지만 그 뒤로는 꼭 쭉 220V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항이 계속 떨어져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항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돼요. 이온이 계속 활성화되고 그런 경우에 저항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미네센스 등은 대부분이 안전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